삼성전자 과열인 거 맞고 SK 하이닉스도 조금 조심해야 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보면 AI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을 일단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내년에도 AI 시장은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 그 금액이 사상 최대치는 5,20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대비 한 20% 정도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장밋빛인 게 맞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를 선반영한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세계 8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이제 케이펙스를 분석해 놓은 수치를 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60%였어요. 내년에는 20%. 사상 최대치가 가긴 하지만 성장 속도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GPU 성장률이 올해는 얼마냐? 29%. 작년에는 20%. 내년에는 예상치가 9%. 그 삼성전자가 이제 다들 뭐 10만 전자 이야기하면서 딱 99,900원까지 갔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50만 2천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제 상징적인 주가 레벨 근처에서 지금 넘나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향후 미래 주가에 조금 뭐 시사점이나 함의점들이 있을까요? 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보다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숫자 딱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를 많이 되게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코스피도 지금 우리가 4천에 대한 네. 멘트가 있었지만 4천 돌파를 하면 뭔가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들기도 하고 뭐 5천은 너무 머니까 일단은 더 네. 뒤로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가 연초만 해도 5만 원 정도에서 계속 놀고 있다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된 거예요. 10만 원이 코앞에 됐으니까.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잠시 많이 빠졌었죠. 네. 30만 위로 올라갔다가 20만 초반 막 이렇게 쭉 네, 빠졌다가 지금 다시 50만이 된 건 2.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드라마틱한 주가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만과 50만이라는 수치가 뭔가 돌파했으면 하는 기대 심리는 있는데 뭔가 이걸 돌파하면 큰 조정을 받는 게 아니야라는 약간 미신에 가까운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있지 않을까? 폭지에 대한 좀 우려들이 맞습니다. 있는 왜냐하면 지금 올라서 좋지만 대부분 투자자들도 올라서 좋지만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주 시계의 잔고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치가 도달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서는 조정이 올 것 같은 심리적인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것들 그 수치 역할을 해주는 수치가 아마 삼전에 10만 원, 하이닉스 50만 원인 것 같고 사실 전문가적으로 분석을 갔을 때는 사실 그 수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간략하게 좀 의견을 여쭤보고 집중적으로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과열이다. 과열은 과열인데 그래도 여기서 더 간다. 어떤 의견이세요? 과열이라는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약간 거품이다. 공감하세요? 거품이란 말을 쓰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대비 주가 상승 속도는 사실은 너무 좀 빨랐다는 느낌 들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치는 수치일 뿐이니까 기계적인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 PER이 25가 넘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 25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창사 밸류에이션상 이래로. 이미 고점을 뚫었네요. 그럼 우리가 항상 보면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비슷한 업종을 보고 PER을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서 조금 더 낮게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적정 주가를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마이크론 주가를 봤을 때 24였어요. 퍼가 PER이. 삼성전자 마이크론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코리안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현실이라고 봤을 때에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 PR이 높다라는 거는 분명히 조금 과열 양상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11일이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은 마이크론의 절반 정도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얼마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냐? 삼성전자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느냐? 약간 한 번은 과열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올 연초에 둘 다 주가가 약할 때에도 삼성전자 10 정도에서 있었고요, 하이닉스 4 정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퍼에서 있지는 않았다라는 걸 봐요. 바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고점에 올라갔을 때라도 PR에서 분명히 격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지금 하이닉스가 PR로 따지면 훨씬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낮이를 비교해 보면 올라간 폭이 더 컸거든요. 사실은 상승률로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과열인 거 맞고 SK 하이닉스도 조금 조심해야 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열 우려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2, 3개월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올랐던 거는 역시나 이제 AI 쪽에서 수요가 너무 좋고
이게 메모리 업황까지 개선시킬 거다. 그 기대감들이 주된 드라이브 주가 동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업황 개선 기대감들 저희가 계속 가져봐도 될까요? 그런데 사실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190달러 돌파한 건 이미 한참 됐거든요. 네네. 지금 다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이후에 한참을 더 올라갔어요. 네네네. 만약에 AI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올랐다고 하면 엔비디아 올라가는 시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맞았는데 엔비디아 중지하고 다시 내려가는 후에도 한참을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국의 특성이 뭐냐? 사실 미국에 그동안 지난 한 2, 3년 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모든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했었다가 네. 드디어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올해 2번 정도 더 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5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건데 어느 종목을 담아야 되느냐? 그동안 사실 연초에 삼성전자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팔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합치면 30%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를 사야 되는 펀드가 됐든 뭐 ETF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두 기업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가 되는 거죠. 대표성이 있는 주식이니까 그런 거. 이걸 담지 않으면 한국 주가하고 전혀 동떨어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에 있는 AI 관련 주들이 주춤한 상황 이후로도 한 달 이상을 더 꾸준히 올라갔던 거는 제가 볼 때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저희가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이 두 탑의 그 시장 흐름부터 좀 여쭤봤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 산업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까지 저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최근 디램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삼성전자 3분기 잠적 실적을 보면은 메모리 가격 상승한 것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감할 수가 이번 있고요. 3분기 실적을 보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서프라이즈다 하던데. 우리가 보통 잠정 실적 할 때는 이제 부문별 발표를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는 있잖아요. 수정이 가능하죠. 12조 원 중에서 제가 볼 때 반도체를 제외한 것들이 5조에서 6조 원을 넘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 3분기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왜냐하면 완성품 제품은 1분기, 1분기가 더 성수기지 3분기가 성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는 이미 피크는 지났을 것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다음 가전이라든지 뭐 하만이라든가 자회사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것들 합쳐다 1조 원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총 합이라고 보여지고요. 12조 원이라면 결국에 6.5조 원에서 7조 원 사이가 DS 부분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그 직전 분기 2분기에 반도체가 4천억 원대였었거든요. 4천억 원에서 7조 원 근처란 얘기는 퀀덤 점프한 거네요. 14배, 15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갑자기 삼성전자 실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변화가 있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HBM 퀄 테스트도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시장점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런데도 좋아졌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일단 볼륨은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 캐퍼시티 우리가 생산 능력은 삼성전자 훨씬 더 많거든요. 하이닉스보다. 그렇게 되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HBM에서만 돈을 버는 구조. 하이닉스조차도 HBM을 제외한 데서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구조였는데 이제 HBM을 제외한 곳에서도 가격이 이제 BEP를 넘어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덩치가 큰 애가 유리해지는 시장이 되는 거고 3분기에서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보면서 확실히 가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전일 SK 하이닉스 실적 그 주가를 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취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주가 한 번 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다음 주겠죠. 그 SK 하이닉스 실적 이때도 저희가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하이닉스는 워낙 좀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와도 이게 기대치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실망이 될 수도 있는 이게 거거든요. 최근 주가 상승에는 뭔가 하이닉스도 실적 무조건 잘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미리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네. 하이닉스 오히려 외국인 좀 팔았거든요. 네네. 몇 거래일 정도.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하이닉스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컨센서스 기대치가 10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가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들어와 가지고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이어서 네. 사실 냉정하게 볼 때에 원래 삼성전자도 컨센서스가 한 달 전만 해도 10조 원 정도였었는데 2조 원이 더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 2조 원을 뜯어보면은 1조 원 정도는 파운더리에서 적자가 축소되는 효과고 1조 원 정도가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효과라고 본다면 하이닉스는 파운더리 쪽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1조 원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똑같이 한 달 전에 하이닉스 컨센서스가 10조 원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면 11조 원 정도가 아마도 리즈너블한 수준일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가 만약에 12를 보여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네. 좀 더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10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뭐 마이너스 요인이 될 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3분기 말고도 4분기까지도 숫자는 좀 좋게 봐도 될까요? 이게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3분기보다 4분기 쪽이 증익되는 그 속도라고 해야 되나 애널리스트들의 추정 상향이 더 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분기 때는 반도체 업체원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제조업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잖아요. 성과급 이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분기 숫자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들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뭐 지금 막 반짝 그칠 게 아니라 정말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된다. 그 전망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아는 쪽에 좀 궁금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뭐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하지만 4분기 하이닉스 뭐 15조 원 네, 맞죠. 얘기도 나와요. 외국계 네.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기에는 3분기보다 오히려 좀 더 좋을 것으로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건 결국 반도체 쪽인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3분기 중에 4분기 중에 반도체가 어디가 더 사실은 피크인 시즌이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3분기가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영업이익 규모와 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을 알고 때가 있었습니다. 3분기가 좋을 때 많은데 근데 한 6대 4 정도로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을 때가 또 있어요. 한 6대 4 정도 되고요. 근데 4분기가 3분기가 좋을 때는 어떨 때냐 하면은 그 다음 해 갑자기 다운 사이클로 가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1분기로 크게 1분기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아지는 피크가 오히려 뒤로 가는 형상이 나오는데 지금 4분기에 실제로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상반기보다 3분기 들어서 더 올랐고 올 연말까지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 조사기관들의 예측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조 원가는 떨어지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수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없어지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무조건 수익이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효과가 4분기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4분기가 올해는 3분기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보단 더 50% 이상을 좀 더 4분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여서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을 80조까지 내다보는 전망을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제가 오늘도 타 방송에서 이제 같이 방송한 분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여가지고 그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같이 웃었거든요. 저는 이게 쉽죠.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인 줄 매출인 알았어요. 줄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그쪽 증권사는 지금 하이닉스 네. 내년 얼마로 봅니까? 최고 했더니 62조 원 정도 생각한다 해서 80조는 대체 어디서 이렇게 숫자를 올해 네. 그 하이닉스의 매출 추정치가 90조거든요. 네. 매출이 90조 원에 영업이익 40조 정도가 지금 네. 추정치인데 네. 근데 어떻게 영업이익 80조가 나옵니까? 내년도가 뭐 회사가 배- 갑자기 2배로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년 사이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올해보다 좋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무슨 정말 60조 이상 이렇게 될지는 사실은 저는 확신이 없고요. 올해보다 좋을 수는 있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원래 올해 하반기부터 다운 사이클로 간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행 지표들이 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서 다운 사이클로 가지를 않았어요. 네.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죠.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감산을 했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옛날 같으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증산해 버리는데 네. 올해는 계속 오히려 감산에 가까운 정도로 생산을 컨트롤했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도 과도하게 안 했어요. 설비 투자도 보면은 전공정을 많이 해야지 실제로 취백 개수가 늘어나는 건데 맞습니다. 후공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율이나 퀄리티나 좀 더 고성능 제품들 위주로 투자가 됐던 것이지 취백 개수를 늘리는 투자는 과도하게 안 됐다.
그 오래 투자를 과도하게 안 했고 그다음에 타이트하게 재고 관리했던 것들이 원래는 내리막길이어야 되는 하반기를 멈춰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생각보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와서 내년이 잘하면 올해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80조 원이라는 수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이닉스의 매출이 그러려면은 뭐 200조 원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80조 볼 때 원이면은 지금 하이닉스퍼가 사실상 10배가 아니라 그냥 뭐 500, 6배 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하다. 과도하다고 네. 80조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50조에서 60조 정도는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HBM4 시장도 SK 하이닉스가 선도를 해 나갈 수 있을까? 3E까지는 지금 뭐 그 선도를 해 나가는 것들을 숫자로 증명했는데 4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가세를 할 수가 있고 여러모로 경쟁 격화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올해보다 좋을 수도 있다 네. 정도의 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무조건 좋다고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네. 지금 질문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올해보다 좋으려면 HBM의 물량이 늘어야 되고 올해보다 네. 판매 물량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마진율을 고마진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과 같은 한 65% 정도. 네. 그런데 내년에 그게 가능할 거냐 이제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물량이 늘 수 있을 거냐 부분부터 일단 HBM 시장은 커집니다. 확실하게.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없는 무주공산에서의 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물량들인데 HBM4에서 만약에 콜테스트가 처음부터 쉽게 삼성전자 통과를 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체 파이는 커지더라도 점유율은 뺏기게 그렇다 보면 물량 시장은 커지만 내 물량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수도 있는 게 하나. 또 하나 마진율은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비싼 돈 주고 하이닉스를 쓰기보다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지렛대로 삼아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마이크론 30% 싸게 준대.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적자를 감수하고 물량을 늘릴 거예요 아마도. HBM 내년 시장에서.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과연 지금의 고마진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져보는데 그럴 수는 없죠. 시장을 뺏기기 때문에. 네. 그럼 마진율을 낮출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엔비디아 자체가 마진율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수익성에 대한 쪽으로 본인의 지금 수익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최근에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투자 패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오픈 AI하고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죠. 네. 솔직히 따져보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내 칩을 사줘라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AMD가 오픈 AI랑 협상을 했죠. 네. 그것도 잘 보면 나중에 후불로 공짜로 내 주식을 줄 테니까 먼저 좀 사줄래거든요.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엔비디아나 AMD나 지금 시장 점유율 때문에 어떻게든지 팔고 싶지만 이제는 사주는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은 거죠. 매수 강도가. 그래서 내 돈을 주면서 사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본인들의 마진율을 높게 할 수 있는 상황일까? 그럼 마진율이 낮아지면 공급자인 HBM을 비싼 가격을 쳐줄 수 있을까? 내 마진이 40%인데 HBM을 판매하는 하이닉스 마진이 60%면 그거를 엔비디아 그냥 오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TSMC가 가격 인상 50% 해버렸어요. 네. 그럼 그 가격 올라간 거는 이미 기정사실, 거긴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HBM 마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 본격 가세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올해보다 더 좋을 거라는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엔비디아랑 이제 오픈 AI랑 식사를 하러 갈 때 그동안 항상 이제 오픈 AI가 접대를 하고 밥값을 냈는데 이제는 약간 반대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밥과 을이 바뀐 거. 맞습니다. 이게 약간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픈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스타게이트 관련하면서 네네. 오픈 AI 샘 올트만 회장이 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막 같이 막 사진도 찍고 아 우리 진영에 이제 합류를 했다 막 이거 굉장히 떴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HBM이 월 90만 장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오픈 AI는 HBM을 사주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엔비디아 거 사서 쓰는 거, 그것도 엔비디아 돈 받아서 사 쓰는 입장에서 네.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너 월 90만 장의 수요가 있어라 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같이 엔비디아한테 잘 파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네. 오픈 AI하고 무슨 협약을 했다고 해서 HBM을 더 파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한 번도 주가가
빵 뜰 수 있었던 게 랠리를 할 수 있었던 기폭제 중 하나가 10월 초에 이제 오픈 AI랑 뭐 협업,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업하면서 이제 예상 뭐 수익이 엄청 늘어날 거다 이 기대감들이었는데 거기에도 약간 좀 과도한 기대감들이 껴 있었다. 그 발표하고 바로 한 이틀 정도 엄청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사실상. 맞죠. 네.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간 주가는 사실상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근거가 없는 주가의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픈 AI의 일단 스타게이트 자체가 네. 원래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심지어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네.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도 뭐 없으면서 뭘 하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픈 그 스타게이트의 3개 그 참여 기관이 오픈 AI와 그다음 손정 회사인 소프트뱅크와 그다음에 오라클이거든요. 네. 예. 오라클은 자기 돈을 써서 하드웨어 구축할 이유가 없는 애예요. 네. 만들어 놓으면 내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오픈 AI는 돈이 없어요. 네. 지금 적자 기업이고 여기서 지금 돈 꼬우기 바쁜 애고 손정희 회장은 장사꾼이거든요. 네. 언제 회수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700조 원을 자기 혼자 돈을 낼 리가 절대가 없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원래 기간 안에 5천억 달러 투자가 될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저는 불확실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반도체주에 투자할 때 스타게이트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 반응을 보여야겠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너무 그냥 시류에 동참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AI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을 일단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내년에도 AI 시장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네.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 그게 중요하잖아요. 얼마 투자를 할지 그 금액이 사상 최대치는 5,20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700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네. 올해 대비 한 20% 정도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와 작년도 거의 천문학적인 수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장밋빛인 게 맞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를 선반영한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올해와 작년 2년 동안은 그 빅테크 기업들 주로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8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이제 케이펙스를 분석해 놓은 수치를 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이 60%였어요. 내년에는 20%. 사상 최대치가 가긴 하지만 네. 성장 속도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GPU가 많이 팔려야 네. 일단 AI에 대한 HBM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가 네. 현재에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GPU의 판매량이 따로 집계되지는 않고 전망치 나오지는 않지만 네. 지금 반도체 여러 가지 분류를 했을 때 GPU가 속하는 건 로직 IC라는 제품군에 들어가거든요. 네. 로직 IC가 주로 GPU하고 통신 칩. 근데 스마트폰 판매량은 이미 거의 플랫하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결국에 로직 IC 칩 시장의 증감률을 좌우하는 건 GPU다. 네. 그러면 GPU 성장률이 올해는 얼마냐? 29%. 작년에는 20%. 내년에는 예상치가 9%. 많이 그 성장률이 둔화가 되네요. 근데 딱 맞잖아요. 3분의 1. 네. 왜냐? KPX 투자가 3분의 1을 토막이 나니까 증가율이 GPU 판매 또 증가율도 3분의 1 토막. 이게 지금 냉정하게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내년에 AI 시장에 대한 전망. 물론 사상 최고치이죠. 역대는 없었던 규모이긴 한데 성장 속도를 가지고 사실 주가는 이미 많은 부분 선반영되고 있다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조금은 참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HBM4 이야기로 좀 돌아봐서 이달 말에 SK 하이닉스가 HBM4 양산용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의 격돌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누가 승자가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뚜껑 열어보기 전에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HBM3, 2하고 4하고 물론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네. 큰 변화가 있을 거긴 한데 큰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도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세대, 5세대 갖고 있었던 문제만 해결했으면 6세대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5세대를 잘했으니까 6세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5세대 때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출시가 되고 고객이 써봐야지 피드백을 받아봐야지 아는 건데 아직까지는 HBM4 6세대 제품은 아직 양산이 시작한 곳이 없고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아직 그거 주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아직까지도 HBM4에 대한 주문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첫 번째로 납품을 시작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어느 회사 제품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돈을 벌 거냐인데
어느 회사가 더 수율이 잘 나올 거냐는 더더욱 베일에 가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론을 보면 삼성전자 수율 뭐 많이 올라왔다라는 좀 이야기도 요즘에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삼성전자께 예측하기 어려운 게 SK 하이닉스는 아마도 5세대에 나왔던 수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바로 수율을 램프업 할 거라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게 HBM5가 좀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들어갔던 그래픽 DDR이 원 B 세대의 제품을 썼어요. 5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HBM4에는 원 C 제품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제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 C 제품에 대한 지금 검증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일단 모험을 한 거죠. 본인들도 아직 검증하지 않은 양산랩에 검증되지 않은 거 HBM4에 실험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해가지고는 어차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약간의 모험을 하겠다. 삼성전자 파운더리에서도 항상 보면 TSMC보다 항상 신기술을 먼저 도입했거든요. 한 세대씩 빠르게. 왜냐하면 같이 도입하면 영원히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HBM4에서도 삼성전자는 승부수를 지금 띄운 겁니다. 원C를 한 것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잘 나온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악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네. 현재로서 누가 승리가 될지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주가를 보면은 일단은 시장은 이번에는 정말 뭐 되겠지라는 쪽들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중장기 전망들은 뭐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이 주식들 약간 좀 과열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근데 이게 과열인 건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연속된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네. 어려운 거예요. 과열이면 지금 팔아야 되느냐? 그렇죠. 더 오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드시 또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신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네.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연초에 2,600에서 지금 3,900까지 네, 많이 올라간 게 한 10개월도 안 된 사이에 올라갔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기도 했고 반도체는 실적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단시일 안에 한 9개월 안에 10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 설명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1000포인트요. 자 네. 여기까지 올라온 길도 설명은 잘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갈 수 있는지 여지를 논리적인 거로 이 뒷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앞에가 어차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다. 지금 한국 증시가. 그럼 뒤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맞느냐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주가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여쭙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로 다시 넘어와서 실적이 3분기에 좋았고 4분기에도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거겠죠. 다시 삼성이 메모리 왕좌에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메모리 왕자 1위, 2위 하는 거는 매출 기준이거든요. 네. 매출 기준인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D램의 1위를 하이닉스한테 빡힌 건 이미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빼앗겼었고 메모리 전체 시장 랜드까지 포함해서 뺏긴 게 지난 2분기였었던 거고요. 3분기에는 매출 기준으로 하면은 다시 삼성전자 탈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 거고요.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지난 2분기에. 네. 그리고 낸드 시장에서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훨씬 더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매출 기준으로 하면 4분기에서 다시 1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최훈 앵커님 말씀하신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만약에 주가가 실적과 연동된다고 하면 그 어떤 특정 기업의 PER은 항상 같아야 돼요. 뭐 그렇죠. 근데 PER이 하이닉스 PR만 먹고 4에서 지금 11까지 바뀌었고 삼성전자 10이었던 게 25가 돼요. 이 얘기는 실적과 주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적만 갖고 주가를 예측하는 거면 애널리스트들 굉장히 잘 맞췄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실적을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오차 크지 않아요. 근데 주가 맞추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는 실적과 주가는 사실상 독립해서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인 거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그 멀티플 상승 이게 쉽게 말해 그냥 기대감과 심리가 반영이 된 그 측면이 강하다. 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더 나으면 그럼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 5천을 갈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건 결국은 하나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 5천도 가능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이 몇 개를 제가 뜯어보면 그중에서 볼 때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요.
한 4개 정도면 하나는 한국의 디스카운트 이론 중에 하나는 창업주가 가업을 계속해서 승계가 나 세습한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사회 구성이 CEO 맘대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혀 거주기 역할 이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룹의 계열사끼리 불투명한 거래가 너무 많다라는 거 하고 IR 자료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자 정부에서 연초부터 우리가 리밸류에이션을 해서 막 선언적인 거를 많이 뱉어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4가지 중에 하나도 기업 단에서 바뀐 건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차랑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만 됐을 뿐이지 실질적인 변화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게 통과된다고 해서 개별 기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촉매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요즘에 또 다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그 엑시노스 부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거 탑재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거다. 삼성전자 스토리가 달라질 거다. 이런 좀 이야기들 그 기대감들도 요즘 스물스물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파운더리 사업부의 실적하고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 아마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체 수요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네. 이 2개가 사실 없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정말 순수하게 수주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에 사실은 갤럭시 S25에 퀄컴 걸로 전량 들어가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었고 내부적으로도 내부 총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돌았을 정도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좀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퀄컴을 대체해서 상당 부분은 자사 AP가 들어가게 하면 파운더리 샤우프에 플러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매출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기여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수율이 관건인데 수율에 대해서는 언급은 사실은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엑시노스만의 수율이 얼마냐 이걸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외부에서는 발표를 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 증가 효과는 확실히 발생을 하겠지만 수익에 기여할지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전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편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블랙웰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투톱에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지금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얼마 전에 인텔이 뭐 1.8나노 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주가도 엄청 오르고 했었는데 TSMC 이번에 블랙웰은 사실은 2나노급이 아니고 4나노급. 미고 산화도 완벽한 4나노가 아니라 5나노를 모디파이해서 4나노급 성능이 나오게 하는 5나노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미국하고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만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첨단 칩의 생산은 아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TSMC는 사실은 샌드위치 신세잖아요. 대만에서는 최신 공장 미국에 지금 안 된다. 맞죠. 이거는 대만에만 지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백악관에서는 다 너 여기다 하지 않으면 너네 관세 어떻게 할 건데 좀 있으면 반도체 관세 100%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공장을 어차피 착공을 하긴 했으니까 놀릴 수는 없잖아요. 놀리면 더 손실이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블랙웰 칩을 아마 생산 시작한 것 같고 어차피 뭐 미국에 납품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파운더리 시장에 크게 무슨 뭐 영향을 줄 만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미국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TSMC 실적이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 지난 분기에 TSMC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50%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만이 미국보다 뭐 8대 2나 뭐 그 이상 될 거거든요. 지금 생산 비중이 미국은 적자였어요. 그럼 대만은 한 55%,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실적만 놓고 보면은 미국 공장 생산이 늘릴수록 전사적인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TSMC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미국의 생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오픈 AI와 AMD가 협력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반도체 관련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과하게 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비중을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게 지금 좀 더 갈 것 같다는 심증은 저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그럼 지금 내가 맘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냐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몇 가지 지금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네. 남은 2개월 동안에 하나가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에이펙 회의에서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금 보편 그 상계 관세를 몇 프로로 그렇죠.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 15%로 낮추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 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의약품 관세 100% 최대를 했는데 반도체 품목 관세도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 카드로만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펀드들은 현금을 이제 조금 현금화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배당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항상 연말이 되면은 약간 기관도 그렇지만 일단 현금으로 좀 갖고 와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확정을 짓잖아요. 네. 그래야 본인들도 또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의해서 계속 11월, 12월 말까지 계속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그걸 개인이 받아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은 사실 오히려 지금 탈출하는 상황인 네. 거고 하이닉스는 아직 지금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에서 지금 제가 볼 때 공격적으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지금 수익이 난 부분인들이라면은 일정 부분 일단 현금화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 같고요. 지금 연말과 연초에 뭔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네, 관세 구체화 문제. 될 거예요. 관세든지 뭐 품목 관세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러면 연초가 됐을 때 한국에 대한 포지셔닝들이 어느 정도 보여요. 외국 투자자들이. 그때 아마도 2026년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아마도 오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운동성들의 같습니다. 큰 지금. 장세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들으시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게 되셨어요? 아니면 조금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의견을 갖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의견만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모가 와서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담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냉정한 시각으로 지금 네. 우리 반도체 투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자주 이 자리를 모셔서 반도체 투톱이 앞으로 어떻게 네.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또 한번 짚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